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국민연금 30% 삭감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진짜일까요? 이거는 근데 루머라고 치부할 상황이 아니라요. 실질적인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온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될 경우 전 세대에서 30% 이상 삭감이 될 것이다.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할 때 모수 개혁과 함께 되는 경우 20대의 경우 15.1%가 삭감이 되고 30대의 경우, 40대의 경우, 50대의 경우는 각각 16.3%가 삭감이 된다. 그리고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동 조정 장치만 도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험료율 그대로 두고 대체율 그대로 둔다면 기대 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이 된다. 그러면 30세의 경우 월 연금액이 767만원에서 530만원으로 30.8%가 깎이고 40대의 경우는 31.6%, 50세의 경우는 31.3%가 삭감이 된다. 그러면은 예상만큼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캠파넬라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듯이 우리나라가 연금 제도가 있는데, 물론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제도상으로는 나쁘진 않죠.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애를 안 낳는 이 태세가 문제가 된 거죠. 하다못해 출산율이 한 1.5? 그러니까 지금 한 2배 정도만 되더라도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이 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하죠. 지금 보시면 2011년 56.9%에서 지금 22년까지 57.1%로 다소 높아졌고, 다소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빈곤이다. 실질적으로 은퇴 후에 4년 뒤면은 생활비가 탕진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금융자산을 보면은 자산의 78%가 부동산에 몰빵돼 있으니까 22% 가지고 요걸로 쓰면은 4년 뒤면 다 쓴다는 소리예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노인층에서는 포기를 못하니까 8억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포기를 못해가지고 8억 집은 있는데 집 같지가 않아. 집은 8억인데 전기 가스 수도 끊긴 집이에요. 그게 무슨 집이에요? 캠핑이지. 8억짜리 텐트 가지고 캠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8억짜리 겁나 좋은 텐트. 보온 잘 되고 빗바람 불어도 괜찮은 텐트지. 전기가스 수도 안 되면 그게 무슨 집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이분은 이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물려줄 자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미쳐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죠.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일부 도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그 도시의 집값이 굉장히 높아졌고, 집값도 높은데 성공할 방법, 왜냐면은 워낙 양극화가 심하니까 너네가 성공할 방법은 공부뿐이다 하니까 교육열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육에다가 돈 다 썼어요? 그러면은 사실 일하기 시작하면 몇 년간 그거 갚아야겠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또 집 산다면 그걸 또 평생 갚아야 돼요. 40년 주담대가 50년 주담대가 말이 돼요? 50년 주담대 없앤다고 하더라도 40년 주담대는 말이 돼요? 왜 각국에서 주담대를 30년으로 해놓을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담대가 30년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30년이었고. 왜 30년이에요? 보통 일하면요 20대 중후반부터 한 30대 초반 이때 일 시작한다고 하고, 20대 초반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완전 20세 딱 돼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때쯤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퇴가 보통 60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일 때 대출을 갚아라. 이게 주담대의 취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30년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가 진짜 미친 게 뭔지 아세요? 재건축은 30년, 주담대는 4, 50년. 즉 수명 30년짜리를 사기 위해서 4, 50년 동안 대출을 갚아라.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주담대 40년 받고 40년 동안 갚냐. 집값 상승해가지고 차익으로 이자 내고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남는 걸로 차익 얻으면 된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나라라고 하는 거고, 저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경제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말 자체가요, 나라가 지금 이상해져 있고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만큼 올라간다. 화폐 가치 하락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보다 보통 높은 것이 대출금리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보다 대출을 했을 때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갚는 건요, 내가 그만큼 주거비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차익을 올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통 차익이 아니라 거의 저기 40년 주담대 같으면은 한 10년 갚아도요, 저 중에 10%도 못 갚아요. 대부분 이자로 갚는데 그 이상의 차익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껴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돈 벌었네 라고 하면은 항상 그런 거, 나도 돈 벌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 그렇게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보통 망해요. 저도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막 IMF 터지고 했었을 때, 그때 한창 조개구이집 떴었잖아요. 그거는 초창기에 조개구이집 한 사람들은 엄청 벌었어요. 근데 조개구이집 돈 된다 하고 우르르 몰려 들어간 사람들이 돈 벌었겠어요? 요즘에 따지면 마라탕 우르인데? 다 경쟁사들 엄청 많아졌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수익은 낮추고 써야 되는 돈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이 다 부동산에 박혀있으니까 내수는 안 돌죠. 내수는 안 돌고 집 사기도 힘든데, 대표적인 마인드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평생 집 못 살 거면은 결혼하면은 나도 고생, 배우자도 고생이에요. 그러면 둘이 고생하느니 나 혼자 고생하고 만다, 이러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지금 행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 안 낳죠. 애 안 낳으니까 당연히 한 명당 들어가는 부담이 늘어나죠. 출산율이 2만 됐어도 1대1로 대비해주면 되는데,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지면요, 한 명이 4명을 대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더 안 낳으려고 하겠죠.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길이다. 최근에 뭐 출산율 올랐다고 에헤라 니야 하고 있는데, 그게 출산율 올라간 거에 2만 명 나오는 게? 그것도 다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내년에 나올 거, 내후년에 나올 거 땡겨 나온 거지? 신생아 특례 끝나기 전에? 낼 사람이 없으니까 연금이 삭감되는 건데, 또 저 자동 조정 장치 때문에 연금이 삭감되니까 저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저런 것들 폐지하면 또 어떻게 돼요? 젊은 층한테는 더 부담이 되겠죠. 삭감되지 않고 저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삭감을 하는 이유는 자동으로 조정해가지고 연금 내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는 소리죠. 삭감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막 은퇴하는 사람들한테는 폐지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요, 낼 돈을 늘려가지고 연금 기한을 30년 늘린다고 합니다.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산 가능 인구들한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근데 비소비 지출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주담대 차트를 보면 DSR이 아까도 보셨지만 60% 정도 됩니다. DSR 60%에 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월소득이 25% 한다. 15%로 써야 돼요. 집 있는 사람들 태반 빚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 15%로 생활 어떻게 해요? 물가는 또 폭등했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원위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부터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온다. 2019년 가계부채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었다. 근데
지금도 보면 GDP 이내로만 관리하겠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계부채를 GDP 이내로만 관리해가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크게 오르지 않게 이렇게 추세만 꺾어가지고 쭉 유지되게 만들었다가 잃어버린 30년 온 나라가 옆 나라 일본인데, 그때 디레버리징 한 나라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때 디레버리징 안 하고서 GDP 대비 정도로만 유지해가지고 30년 동안 망하고 있는 나라가 옆에 나라 일본이잖아요. 일본화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이미 그 연금 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 젊을 때 좀 그렇더라도 노후 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출산율 1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걔네는 그래도 자녀들한테 어떻게든 다 키워놓고 내가 은퇴하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 우리나라는 은퇴해도 빈곤이니까 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돈도 모아놔야 되니까. 왜 일본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더 아작이 났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연금 삭감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젊은 층 그런다고 해서 연금 삭감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연금 삭감되면은 힘들어지는 것은 노년층 쪽이 더 크겠죠. 연금이 삭감되는데 내가 받을 날 같은 경우는 20대 같은 경우 내고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아무래도 늘어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